자신감을 가지려면 의식성장과 미친 실행을 함께 해야 합니다. 미친 실행만 해서는 성장이 더딥니다. 실패해서 얻는 교훈도 없고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잦은 실수와 실패 때문에 어느 날 의지가 확 꺾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었습니다. 반대로 의식성장에만 집중하는 것도 현실 도피적인 상태로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탁상공론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내적 탐구를 한답시고 글만 쓰고 있거나 명상만 하루 종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꽤 똑똑한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어 IQ 150입니다. 그냥 예시입니다. 이 사람은 의자에 앉아서 시니컬하게 세상 이미 다 산 사람처럼 철학적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생각 속에 빠져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IQ가 100이고 공부를 그닥 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이고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알고 목표가 명확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하기보다는 곧바로 행동에 옮기고 테스트해 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다면 저는 후자의 사람이 훨씬 낫다고 보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하고 모험하고 직면하고 도전하는 건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는 지능이 높다거나 학위가 높은 사람보다는 미친 행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모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거의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실패에도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과거에 전형적인 탁상공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뭘 한다고 그러면 그게 되겠냐? 하면서 시니컬하게 리액션했는데 당시엔 그게 현명한 거고 멋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어리석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고 살았거든요. 내가 변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모태솔로를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 거의 정주영 회장의 반대급이죠. 현대의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 라는 명언으로 유명한데 저는 되겠냐?가 기본 베이스였습니다. 똑똑하고 예리한 게 아니라 그냥 멍청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느 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나를 바꾸고 싶어집니다. 그때부터 엄청 독서를 하고 내면 탐구를 하고 여러 동기부여 영상이나 콘텐츠를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이유는 행동력의 부재였습니다. 계속 이것저것 방법에 대한 쓸데없는 지식만 쌓여가고 행동량은 터무니없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절실한 마음에 제가 한 강의를 처음으로 돈 주고 듣게 됩니다. 그때 정말 자신감을 갖고 변하고 싶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열심히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은 즐기면서 하고 있고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바뀌었고 오랜만에 보면 제 달라진 모습에 다들 놀라고 여자친구를 만드는 것도 더 이상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는 그런 1차원적인 고민은 안 하게 된 지 오래입니다. 그것보다는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고 싶다.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이런 고차원적인 욕구를 느끼고 고민을 합니다. 이게 다 실행과 의식성장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덜 중요한 건 없습니다만 굳이 따지자면 실행이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최악이 그냥 생각만 하고 내면만 들여다보는 겁니다. 소심해서 심리상담 백날 첫날 받는 것보다 당장 길에서 말 한번 걸어보는 게 훨씬 체감하는 변화가 클 겁니다. 병적인 분들 제외하고요. 자신감을 갖고 싶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뭐냐면 글쓰기와 행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의식성장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쓰기를 통해서 현실화, 구체화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상형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다고 쳐봐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걸 안 해봤으면 긴장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글쓰기를 하세요. 블로그든 일기든 메모 어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것 같은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등 쓰고 싶은 대로 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행동을 해봅니다. 그러면 또 느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또 글쓰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그 기록들이 엄청난 자산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게 되고 의식도 엄청 성장했을 겁니다. 자신감도 당연히 쌓이겠죠. 자기 자신을 명확히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두려워서 긴장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칫 잘못하면 내면으로만 깊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실행은 회피해버리는 건데 이 경우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동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이미 그렇게 해본 사람에게 조언을 듣거나 그 사람이 하는 걸 본다거나 혹은 강제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환경 설정이죠. 수영을 예로 들어볼게요. 수영을 배우려고 할 때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발을 휘저어야 하는지, 발길질은 어떻게 하는지 이론적으로 다 공부해서 수영 실력이 늡니까? 아니죠. 일단 물에 들어가서 움직여봐야 뭘 배우죠.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는 게 딱 이런 꼴이라는 겁니다. 막말로 그냥 누가 밀어서라도 물에 한번 들어가는 게 배우는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오늘부터 글쓰기와 행동을 꼭 병행해서 해보세요.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미친 듯이 몰두해보면 진짜 달라질 겁니다. 장담합니다. 안 되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뭔가 잘못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엄두가 안 난다.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 싶으시다면 제가 자신감 관련해서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